자, 일단 아까 했던 거. 자, 이거는 주석 처리 부분을 반복문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후 가로 블로 세미콜론 2번. 자, 이게 반복문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붙이고, 자, 이 부분을 A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 그러면은 int A가 0부터 A는 작은데, 자, 사이즈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int 사이즈가 array.length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A 뿔뿔 이렇게 중괄호 요거 닫고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잘 이해하셨고,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을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 내가 사이즈라는 변수에 array.뭐 length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볼게요. 자, 이 소스 코드는 사실 좋은 소스 코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한 줄 줄었는데 왜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문 같은 경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몇 번 실행하죠? 반복 횟수만큼 실행해요, 이거를. 그러면 계속 배열의 길이를 구해올 거 아니에요. 속도가 저하되겠죠? 그래서 항상 변수에 담아서 이렇게 갖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배열의 길이도 구해봤고, 그러면은 배열의 두 번째 구조 좀 설명 좀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자, 일단은 int 대괄호의 a는 중괄호 여기 닫고 10, 20, 30. 자, int 대괄호의 b는 원래 중괄호 여기 닫고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갈까요? 여기다가 내가 40, 5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나겠죠. 왜냐면은 내가 배열인데 요소로 뭘 가지겠다? 배열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정수값을 넣으면 당연히 오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는 이해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A, 중괄호를 여기다 꽂고 40, 50이라고 했어요. 40, 50 이렇게. 자, 이제 제가 이거를 배열 두 번째 선언 구조로 한번 선언해 볼게요. 일단 배열 두 번째 선언 구조는 자료형, 대괄호, 배열명은 new 자료형 대괄호의 반개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new가 뭐냐라고 질문을 해요. new는 주소를 생성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 얘가 주소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int 대괄호를 선언을 하고 이렇게 선언, 얘하고 구조가 똑같게 한번 선언해 볼게요. 그러면은 왼쪽 편에 내가 2차원이다 라고 선언해 줘야 되죠. 자, 변수 이름은 C라고 하겠습니다. C. 그 왼쪽 편 똑같아야 되니까 int 대괄호에 2개. 자,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대괄호를 비워두시면 무조건 오류 나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채워야 되거든요. 방을 몇 개 만들겠냐. 자, 여기 B가 방이 몇 개죠? 하나, 2개죠. 그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할 거니까 나 방 2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대괄호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3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2층짜리 서랍을 생각해 보세요. 서랍을 열면 3칸으로 쪼개져 있어요. 또 서랍을 여니까 3칸으로 쪼개져 있어요. 자, 그러면 토탈 방이 몇 개다? 6개. 6개네요. 칸이 6개죠. 2하고 3을 곱하면 됩니다. 그죠? 서랍이 2층인데 3칸씩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은 6칸이네요. 그죠? 근데 비배열은 요소가 몇 개죠? 5개죠. 10, 20, 30, 40, 50, 5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이 6개면 한 칸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낭비되니까 위에 하고 똑같이 만들려면 일단 방을 만들면 안 돼요. 똑같이 3칸 쪼개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C 대괄호의 영방은, 자, 이제 질문할게요. 여기 어떤 값을 넣어야 될까요? 값 종류가 많아. 정수값도 있고, 뭐, 문자 열값도 있고, 문자 값도 있고, 뭐, 불리한 값도 있고, 그리고 배열의 값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뭘 넣어야 된다는 거를 아시겠나요? 1차원 배열의 주소 값을 넣어야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C 대괄호의 0방은요. 0방은 A가 들어가야 되죠. 얘하고 구조가 똑같으려면. 그래서 제가 이걸 A로 바꿔드릴게요. 이해하셨을까요? 자, C 대괄호의 1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가 지금 B 대괄호의 1이죠. 아니, 물론 B 대괄호의 1이라고 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만들게요. 이렇게 new int 대괄호의 방 2개. 얘도 A를 하지 말고
U인트 대괄호에 방 3개 이렇게 할게요. 그럼 방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을 각각 넣은 거랑 같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시스템.out 프린트LN으로 질문. C 대괄호에 0에 0을 찍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리고 C 대괄호에 1에 0을 찍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지금 제가 C 대괄호에 0을 방 3개 쪼개고 1을 2를 쪼갰죠. 그러면은 얘는 2층짜리 서랍인데 첫 번째 칸을 여니까 3칸 쪼개져 있고 두 번째 칸을 여니까 2칸 쪼개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인트이기 때문에 00이라고 나와요. 이해하셨을까요? 방에다가 집어넣질 않았죠. 0으로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얘가 10 나오게 하고 싶고 여기다가 뭐 40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C 대괄호에 0에 0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해줘야만 위랑 똑같아지는 거죠. 1에 0에다가는 40을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문제 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배열 두 번째 선언 구조로 뭘 하시냐면, 자, 여기다 적겠습니다. 쫙 없애고, 요. 일단 배열을 선언하셔야 되는데, A 대괄호에 2, 1, 2, 얘는 1, 얘는 5. 히어를 완성해 보세요. 일단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그 A 대괄호의 0방의 길이, 1방의 길이, 2방의 길이 이렇게 했죠. A 대괄호의 0이나 1이나 2는 배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이제 2차원 배열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답을 적으면은 저기 자 인트 대괄호 2개. 이거는 사실 정수가 아니어도 돼요. 이 자료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 보시면 지금 배열인 거지 자료형이 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표적으로 그냥 인트만 할게요. 2차원 배열이고 A는 new int 대괄호 2개. 오른쪽에 있는 대괄호 2개를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을 무조건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있어야 된다? 방이 3칸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방, 1방, 2방이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라고 했다면 이거 전부 다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는 채울 수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 줄에다가 A 대괄호의 0방을 new int 몇 개? 방 2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2가 나와요. 배열. 그러니까 A 대괄호가 배열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네, 지금 우리가 2차원을 하고 있으니까. 자, 1, 2. 그래서 얘는 방을 한 칸 만들고 얘는 5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2차원 배열이었어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 앞에 있는 거는 배열입니다. 배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마지막 구조가 남아 있죠. 배열 세 번째 구조가 남아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얘기할 건데 일단은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인트 대괄호의 A는 중괄호 열고 닫고 10, 20, 30 이렇게. 자, 인트 대괄호 2개, B는 중괄호 열고 닫고에 A, 중괄호 열고 닫고 40, 50 이렇게. 자, 이제 밑에다가 인트 대괄호의 C는 new 인트 대괄호 2개, 방 2개라고 해놓고 제가 C 대괄호의 0방에다가 A를 집어넣고요. C 대괄호의 1방에다가 이걸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지금 B의 0방에다가 A를 집어넣었죠. 똑같은 원리로 C 대괄호의 0에다가 A 주소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B 대괄호의 1방에다가는 40, 50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C 대괄호의 1방에다가도 그대로 얘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거든요. 자, 이제 이거는 컴파일 우리가 나와요. 자, 일단은
이걸 분석하는 건 컴파일러예요. 컴파일러가 첫 번째 줄을 보고 이건 클래스 선언문이고 클래스의 블록이구나. 아, 이거는 메서드라는 것인데 메서드의 블록이구나. 엔트리 포인트. 그리고 이거는 이 블록은 배열의 블록이구나. 이 배열도 배열이니까 그죠? 앞쪽에 배열이라고 있으니까 블록이라고 알아요. 얘만 배열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바에는 블록의 의미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블록이 뭐 포문의 블록, if문의 블록, 클래스의 블록, 블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배열 선언문에 블록이 있으면 이게 배열 선언문인 줄 알아요. 근데 뭐를 모른다? 이 그냥 C 대괄호에 1 해가지고 그냥 블락이라고 하면은 이게 배열인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배열 선언 구조가 있어요. 여기 한번 적을게요. 자료형 대괄호의 배열명은 중괄호 요거 닫고 이게 1번 구조입니다. 값, 점점점. 네, 이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두 번째 배열 선언 구조가 new 자료형 대괄호의 반개수죠. 이렇게 반개수. 이게 2번 구조, 반개수. 자, 이제 3번 구조는요. 1번하고 2번하고 합쳐진 거. 자, 2번을 그대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반개수 넣으면 안 돼요, 일단. 이렇게. 이게 1번 구조, 이게 2번 구조, 이게 3번 구조. 자, 3번 구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다가 이 블록이, 나 배열이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new int 되괄호. 이게 자료형처럼 선언했기 때문에 대괄호에다가 방을 주면 안 돼요. 나 두 개다라고 방을 주면 안 돼요. 이게 자료형이라서. 나 사실은 뭐다? 배열이다. 그냥 이거 블록 배열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한 줄로 적을 때. 그래서 세 번째 선언 구조는 이럴 때 사용됩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대충 얘기는 했는데 아마 다시 하려고 하면은 아마 힘드실 거고. 일단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자, 이제 배열이 끝났어요. 배열이 끝나고 이제 바로 뭘 할 거냐면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메소드. 자, 일단 메소드가 이겁니다. 메소드. 행위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행위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뜻을 가진. 자, 일단 얘는 예문을 몇 번 봐야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고 나서 왜 행위하다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메소드라는 거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환형이 없는 메소드라는 게 있고 반환형이 있는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잠시만. 자, 일단 반환형이 없는 메소드, 있는 메소드가 있는데 반환형이 없는 메소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반환형 없는 메소드. 자, 얘가 이제 반환형 없는 메소드라는 거를 선언할 거고 호출할 거거든요. 자, 이것도 다시 카테고리 나눌게요. 반환형이 없는 메소드를 선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환형이 없는 메소드를 호출해야 돼요. 선언하고 호출하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메소드라는 거를 용어를요. 메소드라는 용어를 보신 적이 있어요. 언제 보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예문으로 클래스 A라고 선언만 하고 저장할게요. A.자가 저장을 했고 이거를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괜히 동했네. 자바 C A.자바. 자, 컴파일을 했고요. 실행할게요. 자바 A라고 실행했죠. 그 여기 보시면은 메소드라는 용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메소드거든요. 이거가 메소드예요. 그럼 메소드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어디에 선언해야 됩니까? 메소드라는 거는 반드시 클래스 블록 안에 있어야 돼요. 방금 보셨다시피 첫날 제가 엔트리 포인트는 반드시 어디에 와야 된다고 알려줬죠? 블록에 클래스의 블록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제 메소드라는 거는 클래스의 블록에 있어야 됩니다. 클래스명 중괄호를 열고 닫고 반환형이 없는 메소드라는 반환형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없다라는 의미의 void라고 적어요. void. 그리고 메서드 명을 적어요. 그리고 가로가 있고요. 그리고 블락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메서드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여기 적을게요. 개발자가 마음대로 정한 거를 뭐라 그런다? 전문용어로 식별자라고 하거든요. 그 식별자는 이제 전문용어로는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식별자 종류가 뭐가 있냐? 마음대로 주는 게 뭐가 있냐? 클래스 이름이나 메서드 명이나 그리고 변수 이름. 이거 마음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은 이름이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클래스 A인데 내가 여기다가 void A
또 A, 또 A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컴파일 오류나요? 컴파일러 여기다 적겠습니다. 메서드 명이 동일하면 식별할 수 없으므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 발생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름을 다 다르게 할게요. 자, 여기다가 A, B, C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 적겠습니다. 메서드의 블럭에 올 수 있는 문장은 이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질문 드려요. 메서드의 블록 안에 올 수 있는 문장 뭐가 있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선생님? 네? 이 블록 안에 들어가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배워주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배웠죠. 왜냐면 지금까지 전부 다 사실은 엔트리 포인트 블록 안에다가 계속 짜왔죠. 어떤 문장들을 짜왔어요? 변수 선언하는 문장, 출력하는 문장, 반복하는 문장, 그리고 배열 선언 문장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전부 다 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제일 쉬운 문장이 뭐예요? 출력하는 문장이 제일 쉽잖아요. 그죠? 출력하는 문장을 넣어 놓을게요. 다른 거 올 수 있지만. 그래서 얘는 10, 밑에다가 20, 20, 30 이렇게 할까요? 20, 30. 자, 이게 메서드 선언 문장이에요. 자, 여기다가 제가 아까 적었죠? 반환형 없는 메서드에 대해서 공부한다. 근데 없다라는 의미로 뭐가 있다? 보이드가 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드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거 키워드입니다. 보이드라고 기억하고 메서드 이름을 적고 소괄호에 블록을 적고 반환형 없는 메서드를 선언한 거예요. 선언. 이게 선언문이에요. 선언. 자, 이제 호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은 메인이라는 애가 필요해. 엔트리 포인트가 없으면은 진입이 안 되니까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붙이고 자, 여기다가 자, 호출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이름만 불러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부를 필요도 없고 불러주고 싶은 만큼 부르면 되고 자, 이렇게 자, 제가 이거 줄 테니까 이제 이게 호출이거든요. 메서드 명에 호출 문장이니까 여기 세미콜론으로 끊었어요. 호출하다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컴파일 실행 한번 해보시죠. 이거 드릴게요. 감등 게시판에 이거를 드리고 뭐 저도 컴파일 실행해 볼게요. 일단 같이 한번 봐요. 오류 났죠? 첫 번째 오류는 보겠습니다. 캐나 파인드 심볼이고요. 8번 줄에서 오류 났는데 삼각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뭘 발견할 수 없냐면 메서드 A를 발견할 수 없다. 로케이션 위치입니다. 위치는 클래스 메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A라는 거를 호출했지만 메인 클래스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에서 찾질 않아요. 이 의미예요. 이것이. 클래스 메인에서 A를 못 찾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클래스에 있는 애를 호출하려면요. 여기 또 뭔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클래스 명 변수 주소라고 할게요. 주소는 new 클래스 명. 사실 얘는 있죠. 이거는 변수 선언 문장이에요. 변수 선언 문장을 잘 볼게요. 이꼴 앞에 있는 거는 사실 변수 이름. 그러면 변수 이름 앞에 오는 게 뭐다? 자료형. 그래서 자료형이 한 개 더 늘었어요. 오늘 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도 자료형이라는 걸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까먹을까봐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바의 자료형이 몇 개다? 두 개다. 두 개가 있죠. 크게 뭐 기본형이라는 게 있고 기본형이라고 있고 참조형이 있어요. 둘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본형 방 한 칸에 값이 한 개 들어가 있죠. 근데 참조형은 방에 뭐 들어가 있다?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왜 주소를 만들죠? 가진 거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참조형의 종류로 오늘 배웠던 게 배열이 있고요. 가진 거 많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있어. 클래스가 가진 거 많아. 클래스 블록안에 봐요. 가진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 방 한 칸에다가 다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참조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일단 된다 여기까지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참조형이에요. 참조형. 그러면 여기 시작해 볼게요. 클래스 이름 뭐야? A죠. 그러면 앞뒤로 A라고 붙입니다. 이렇게.
그 학생들이 뭐 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New가 뭐야? 아까도 얘기했죠. 배열할 때 나왔잖아요. 주소를 생성하는 변수예요. 그냥 연산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제가 O라고 하겠습니다.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단 변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점만 찍으면 돼. 이렇게.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A 클래스에서 찾는 거예요. 오류가 안 나요. 저장할게요. 컴파일 할게요. 자, 컴파일 하니까 오름은 사라졌죠. 그리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순서대로. 호출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호출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5.a라고 하면 이 블록 실행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을 출력하고 20을, 30을, 10을.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가 끝나면은 프로그램은 끝이 나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이해 너무 잘하네요.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예문으로 넣어놓고, 자, 넣어놓고, 이제 넘어가서, 자, 주소 어떻게 만들죠? 주소, 클래스 주소. 클래스 주소는 클래스, 주소는 new 클래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문법이죠, 그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소 가지고 어떻게? 메서드 이름, 그죠? 메서드라고 해놓을게요. 메서드 이렇게 호출합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문제를 클래스를 2개 만들게요. 클래스 도구. 자, 보이드 일단 보이드 뭔지 몰라요. 보이드 적고 사운드 바로 불러. 이거 메서드 선언 문장 시스템.out 프린트LN으로 제가 멍멍이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멍멍.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밑에다가 붙이고 얘는 고양이 야옹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하겠어요? 호출. 메서드를 호출하는 문장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겠죠. here. 여기다 적으면은 사운드 메서드를 호출하세요. 뭐먹냐고 나오면 됩니다. 이거 드릴게요. 게시판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문법은 제가 적어 드렸어요. 근데 이번 달에 오신 분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문법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문법은 따로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일단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환용이 없는 메서드를 어떻게 호출하냐면은 일단 문법을 적을게요. 클래스 주소는 new 클래스. 네, 지금 클래스가 몇 개인가요? 클래스가 지금 2개니까 클래스 주소는 2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주소 가지고 메서드를 부르면 되고 이게 반환용이 없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이고 자 지금 이제 도구니까 대소문자 구분하겠죠? 도구 그 다음에 고양이 캣. 자 일단 그 변수 이름 있죠. 현업에서 클래스의 변수 이름은 소문자를 적어요. 보통 이제 클래스명은 명사형이어야 되고 앞문자 하나를 대문자로 하자 이런 관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 이름은 다 소문자로 하시면 되는 거고 고양이 자 그러면은 도구점 사운드 일단 그 메서드명 있죠. 동사형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행위하다 어떤 사운드가 이제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동사형이어야 되고 다 소문자로 시작해요. 소문자로 다시 시작합니다. 메서드명은 자 이렇게 해서 메서드 호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끝나면은 또 끝나는 거죠. 다음 파트로 진행할게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음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뭘 공부하셨냐면 방금 전까지 반환형이 그러니까 이제 메서드 종류가 몇 개가 있죠? 2가지가 있어요. 또 다시 적는 거지만 지루하겠지만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뭘로 또 나뉩니까? 메서드 선언할 줄 알아야 되고 메서드를 호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뭘 할 거다?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자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를 또 선언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호출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있죠. 선행으로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변수 종류 또 적을게요. 자 이거 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료형으로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위치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자료형에 따른 구분이 있고 위치에 따른 구분. 자료형은 크게 2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냐면은 기본형이 있고요. 참조형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번을 할 건데 2-1, 2-2, 2-3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멤버 변수, 매개 변수, 그리고 로컬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십시다.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메서드가 있고요. 방금 메서드를 공부하셨죠? 보이드가 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메서드를 하나 선언했는데 자 메서드 블록 바깥쪽에 만약에 int num a1이라고 하겠습니다. a라고 할까요? a는 100이라고 선언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블록 안쪽에다가 int c는 300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다가 int b 이렇게 변수가 지금 3개예요. 3개. 그죠? 네. 그러면은 메서드가 기준점이 돼요. 메서드 블록 바깥쪽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멤버 변수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의 소괄호에다가 선언했다. 메소드의 소괄호에다가 선언하는 거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소드 블록에 선언되는 거를 로컬 변수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매개 변수만 여기다가 값을 주지 않았죠. 그죠? 매개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값을 할당이 안 돼요. 이런 구조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다 적으면은 매개 변수는 변수 선언과 동시에 값 할당 안 됨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죠? 네,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개 변수라는 용어를 보신 적이 있어, 사실은. 언제 봤지? 언제 들었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자, 명령행 매개 변수라는 거 기억납니까? 바로 누구였냐면, 메인 메서드,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이 엔트리 포인트의 스트링 대괄호의 args 이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배열을 배웠기 때문에 args에다가 중괄호 열고 닫고 콤마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 네,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이런 문법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언제 할당되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배우겠죠. 얘를 언제부터 할당하냐.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언제 할당되느냐 여기 적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제가 클래스 A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void A라는 메서드 void B라는 메서드를 선언했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여기다가 int v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c라고 하고 여기다가 뭐 string 이렇게 1번 콤마 뭐 int v2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으로 10 의미 없게 10 여기다가 20 여기다 30 이렇게 할게요. 20 30 자 이제 메서드로 선언했고 메서드로 호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 메서드로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소라는 걸 만들어야 되죠. 여기다 만들면 안 되는데 자 자르고 밑으로 자 A5는 UA라고 할게요. 됐나요? 자 5.A, 5.B, 5.C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 잘하셔서 뭐 별도로 제가 설명할 거 한번 드릴까요? 오류문을 일단 보시고요. 저도 한번 컴파일 실행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갖고 자 오류는 일단 2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대로 이제 직역해 볼게요. 일단 메소드 B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클래스 A 안에 있죠. 클래스 A 안에 있는 메소드 B는 주어진 타입에는 적용이 안 된다. 주어진 타입이 뭔지 보겠습니다. 일단 required가 int죠. 요구되어지는 게 정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로 안에 정수가 들어오라고 되어 있었다. 자 그런데 found 발견되는 거는 너는 왜 아무것도 안 줬냐? no arguments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정수가 있는데 너 아무것도 안 줬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그 actual하고 formal argument, actual argument, formal argument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자 보십시다. 제가 여기 5.b라고 할 때 여기 정수값을 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적겠습니다. 메서드 호출 문장에서 값, 주소점 메서드 가로 어떤 값을 주죠. 값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actual arguments라고 해요. actual arguments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가. 네. 그러면 아니 actual argument 저 말도 어렵네. 우리나라 말로는 인수라고 인수. 실인자값, 실인수값 뭐 책마다 다르지만 실제 값이다 이거예요. 실인수, 실이라는 말 자체를 빼요. 그러니까 인수. 그러니까 인수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인수예요. 인수를 전달했죠. 그러면 이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매개 변수라 그랬죠. 매개 변수 전문 용어가 formal argument. formal argument. 형식 매개 변수라고 표현해요. 근데 형식은 때
그냥 매개 변수.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용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가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내가 값을 하나 받아올 때는 하나 넘겨야 돼요. 근데 여기는 몇 개죠? 두 개죠. 여기다 두 개 넘겨야 돼요. 쌍따옴표 ABC 여기다가 이거 ABC 콤마에다가 200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 문제 내겠습니다. 4개 변수는 4개 변수의 값은 언제 할당되나요? 답은 메소드 호출할 때 문장에서.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값을 줄 수가 없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값 주냐? 메소드를 호출할 때 값을 준다.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4개 변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래서 mymath라는 걸 mymath 혹시 사막연산자를 우리가 공부했나요? 사막연산자 수업을 안 했죠? 지난 수업 시간 사막연산자 수업을 하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십시다. void 구구단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print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int 단이라고 있고, 자, 여기다가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구구단 했었거든요. system.out.println으로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은 단 이거 단 포문으로 세미콜론 2개 A 지난 수업 시간에 구구단 출력하는 거 있죠. A가 1부터 A가 10부터 잡고요. A 뿔뿔 그리고 A 곱하기 단 곱하기네요. 그죠? 단 곱하기 A는 A 이걸 단 곱하기 A. 자, 이제 이걸 그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붙이고 없애고 희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어떻게 실행하냐면은 이렇게 실행할게요. 자바 메인 5라고 하잖아요. 그럼 5단 나와야 돼요. 9단 5단 5 곱하기 1은 5 다다다다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9구단 클래스의 프린트 메서드를 호출해 주세요. 드릴게요. 실행 결과는 이렇게 실행은 이렇게 자, 이렇게 드리고 좀 쉬었다 할까요? 이제 자, 여기까지 했다 그죠? 9구단 답을 적을게요. 일단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를 어떻게 호출하냐면은 클래스 주소는 new 클래스 주소점 메서드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클래스 이름 9구단 그래서 9구단 변수 이름을 클래스 앞문자를 소문자로 해서 만들게요. 9구단 그러면은 주소에다가 점 찍고 메서드가 프린트 그리고 프린트 메서드에는 매개 변수 단위 들어오죠. 정수형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뭐를 이거 바로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죠? 변수에 담지 않고 바로 집어넣어도 돼요. 이거 자체가 정수를 리턴할 테니까.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 선언과 호출을 해볼게요. 자,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를 어떻게 선언하냐? 일단 자료형이요. 보이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료형 오고 메서드 이름에 가로 블록이 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출은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주소점 메서드라고 할 때 똑같은데 얘가 이제 이런 자료형이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자료형에다가 변수에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문을 보는 게 더 빠르니까 예문을 한번 짜볼게요. 클래스 A가 있고
여기다가 int 자료형 종류가 많아요, 그죠? int 할게요. a 가로 블락 그리고 스트링 아이고 스트링 b 가로 블록. 자 이렇게 했고 컴파일하면 오류가 날 텐데 그 오류가 중요하니까 컴파일 한번 해보시죠. 저도 컴파일 한번 해드릴게요. 저장해가지고 자 컴파일 했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보시죠. 미싱 리턴 스테이트먼트 스테이트먼트를 성명문 뭐 이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 문장이라고 해석하십시오. 그러니까 리턴 문장을 잃어버렸네요, 그죠? 놓쳤네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 같은 경우 반드시 return이라는 문장이 와야 돼요. return 값 세미콜론 이게 한 줄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도 넣고 여기도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값자리에다가 왜 제가 100을 넣는지 값자리에다가 왜 문자를 넣는지는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거랑 매치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제 뭐 맨 마지막에다가 리턴 문장을 두셔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 system.out.println으로 뭐 여기다가 뭐 메서드 호출이라고 적었어요. 맨 마지막에만 리턴 문장이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호출해 볼게요. 선언은 했고요. 호출해 볼게요. 호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문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자 일단 주소 클래스 주소 어떻게 만들죠? 자 클래스 이름 변수 이름은 변수를 오라고 하겠습니다. new a 자 그리고 5.5.a a 하나는 5.b죠. 자 이제 앞쪽에 있는 자료형을 int라고 해야 돼요. 앞쪽에 있는 자료형을 string이라고 해야 돼요. 변수 이름 v라고 할게요. 1번 할게요. 얘는 v2라고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으로 v1을 찍거나 v2를 return이라는 거는 되돌려주다. 100을 되돌려주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A 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 두 번째 줄을 해석할 때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a라고 하면 메서드 호출 문장이니까 블록을 실행하러 가겠죠. 그럼 메서드 호출이 뭐 콘솔창에 찍히고 리턴 100은 100을 던지겠다. 100을 되돌려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100을 V1에 담는 효과죠. 5.b를 하면은 ABC를 이 자리에 되돌려 줬을 거고 ABC라는 값을 V2에 담으니까 결국은 얘는 100이 나올 거고 얘는 ABC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는 어떤 반환 값이 없다는 반환 값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얘는 반환 값이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반환되는 값이 정수형일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형태. 그래서 다 해보셨네요.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랑 없는 메서드를 다 해보셨고 그럼 예문을 드릴게요. 이제 믹스 시켜볼게요. 자 클래스 박스가 있습니다. 얘가 어떤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냐면 스트링 컬러라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값을 제가 할당을 하면 박스라는 클래스 그러니까 박스 세상에 있는 박스는 전부 다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할당을 하지 말고 언제 할당하냐면은 메서드를 통해서 void set color 여기다가 이제 set 컬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요? 컬러 값을 설정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받아와요. 컬러 값을 str. 그래서 이 받아온 거를 세팅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인지는 일단 몰라요. 빨간색일지 노란색일지는 모르는 거고 set 컬러. 그리고 이제 반환형이 스트링형이 get 컬러. 컬러 값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되돌려주는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컬러다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저장해가지고 가져와서 here 지금 박스 클래스에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 setColor 그 다음에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 getColor를 호출하는 문장을 작성해주세요. 드릴게요. 문법은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일단 드리고 setColor, getColor 메서드 호출 문장을 작성하세요. 자 일단은 그 메서드 호출 문장 작성해 볼게요. 문법을 적어 볼게요. 일단
자, 여기다 적으면은, 자, 여기 주소 처리할게요. 이거는 반환형 없는 메서드 선언 문장입니다.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구분이 돼야 헷갈리지 않아요.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 호출 문장. 선언 문장이죠. 자, 이제 뭐 할 거다?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를 호출하겠죠. 호출하는 문장. 선언이 아니라 호출 문장. 반환형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문장. 자, 문법 적으면 얘는 주소점 메서드. 그죠? 밑에 있는 것도 동일하지만 어떻게? 는 자료형 변수. 결국 이제 이 변수에 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이용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출력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소는 어떻게 또 생성하냐? 클래스 주소는 new 클래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자, 클래스가 지금 박스니까 박스. 자, 박스. 앞뒤로 박스. 그리고 변수 이름은 뭐 소문자로 한다니까 뭐 박스. 그리고 주소는 박스가 되겠죠. 박스고 얘도 박스입니다. 하나는 새 컬러. 순서대로 부를 필요는 없지만 네, 순서대로 부르는 게 좋고요. 지금은 새 컬러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레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 컬러고 그 메서드명을 보시면은 이제 소문자로 시작하되 단어와 단어가 합쳐질 때는 카멜 케이스 혹과 같다. 낙타의 혹과 같다 해가지고 카멜 케이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식별자 만드는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박스점 캣컬러 했고 얘는 반환 타입이 스트링형이죠. 그래서 스트링형에다 담을 수 있고 변수 이름 만약에 str이라고 한다면은 뭐 str 찍으면은 답은 뭐 레드가 나오겠죠. 그죠? 네, 색상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아까 우리가 배열의 초기값 기억납니까? 배열의 초기값을 했었죠. 이거랑 누구랑 동일하냐면 멤버 변수의 초기값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제가 지금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이거 순서 좀 바꿀게요. 이거를 순서 바꿀게요. 얘를 밑으로 내릴게요. 여기로. 순서 바꿨죠? 설정하는 거하고 어떻게 얻어오는 로직을 문장을 바꿨어요. 그럼 도대체 str 뭐가 나올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멤버 변수거든요. 멤버 변수죠. 그럼 getColor라고 했는데 getColor에 가니까 아니 도대체 뭘 리턴하냐 이거예요. 근데 방금 제목 보셨어요? 배열 초기값하고 멤버 변수 초기값 동일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널이 나와요. 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일단은 여기다가 클래스 A가 있고 자, 여기 int A 그리고 뭐 스트링 B 그리고 int 대괄호의 C 그리고 뭐 더블 D 뭐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이거를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기본형. 그죠? 기본형. 얘는 뭐죠? 참조형입니다. 얘는 참조형이에요. 얘는 기본형이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 A, B, C, D는 전부 다 기본형이면서 멤버 변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도. 맞죠? 값을 안 줬죠? 값이 있어, 원래. 자,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요? 얘는 뭐? 얼마? 기본값이 얼마? 0입니다. 얘는 널입니다. 얘는 널입니다. 얘는 0.0. 이해하셨을까요? 이거 아까 배열 초기값 할 때 했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출력 한번 해볼게요. 멤버 변수도 출력할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냐? 자,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A5는 UA system.out.println으로 5.a 메서드 호출 문장이랑 어떻게 틀리죠? 소괄호가 없어요. 이게 멤버 변수 접근하는 문장이에요. 멤버 변수는 어떻게 접근한다? 자, 그래서 여기 문법만 적으면은 이렇게 돼요. 클래스 주소 가지고 자, 클래스 주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메서드입니다. 가로가 있습니다. 클래스 주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 멤버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소괄호가 있으면 메서드 호출 문장, 소괄호 없으면 멤버 변수 접근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멤버 변수만 있는 게 아니죠. 매개 변수와 로컬 변수라는 게 있어요. A, B, C 가로 블록
여기다가 일단 값은 일단 기본값이 있지만 집어넣겠습니다. 10 int b 그리고 int c는 30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디서 오류 나냐면은 컴파일러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문장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주소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멤버 변수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하고 로컬 변수는요. 이렇게 주소 갖고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을게요. 클래스 주소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멤버 변수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알기 위한 예문이었어요. 그러면 밑에 토탈 문제 좀 너무 잘하셔서 제가 원래 이 문제 내면 안 되는데 한번 드려볼게요. 잘하시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는 new 자동차 이렇게 있고 자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으로 자동차의 컬러를 찍어 보니까 무슨 색깔 나왔냐면은 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동차의 컬러를 내가 레드라고 바꿨고요. 레드라고 바꿨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접근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print information 정보를 출력할 거예요. 그럼 답이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cut.set speed 지금 제가 섞어놨어. 100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자 이제 뭐가 나왔냐면 system.out.println 속도 cut.getSpeed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는 프린트 컬러라고 하십시다. 그냥 컬러. 자, 이제 이 문장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은 클래스 주소 생성하는 거.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카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 출력하는 문장. 일단 널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뭡니까? 멤버 변수를 바꾸는 그죠? 재할당 문장이고요. 세 번째 거는 뭐다? 이건 뭐다? 메서드 호출하는 문장. 이것도 메서드 호출하는 문장. 자, 이건 뭡니까? 메서드 호출 문장인데 다른 거랑 어떻게 틀리죠? 반환형 없고요. 반환형이 있어요. 얘는 뭔가 여기다가 되돌려 주는 값이 있어야 돼. 속도를 되돌려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속도해서 출력해 보니까 얼마 나왔냐면 100이라고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다가 set 스피드를 100으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얘는 출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출력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색상 레드라고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나머지 문장 한번 작성해 보시죠. 그러니까 컬러라는 클래스를 선언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 좀 많이 어려워요. 될지 모르겠어요. 드릴게요. 볼까요? 일단 뭐 너무 잘하셔서 일단 클래스 카를 선언하고 자 일단은 그 멤버 변수죠. 점 뒤에 소괄호가 없다면은 멤버 변수예요. 그래서 멤버 변수를 먼저 선언해요. 스트링 컬러를 세팅하지 않는 이유 뭐 만약에 여기다가 옐로우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그 자동차가 노란색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세팅하면 안 돼요. 자, 멤버 변수는 세팅하지 않았을 때의 스트링이면 참조형이라서 널 값이 나옵니다. 멤버 변수의 기본 값이죠. 자 이제 컬러를 레드라고 했으니까 이 컬러에다가 레드가 재할당 될 거고 set speed 자 얘는 반환형 없고 반환형 있는 메서드거든요. 그래서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는 void 뭐 되돌려 줄 게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되돌릴 게 없다. 근데 메서드명은 set speed입니다. set speed 네, 얘는 이제 정수형이 들어오죠. 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 뭐 스피드를 설정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멤버 변수에 뭐가 있을 거다? 뭐 스피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지 조금 더 알게 되겠죠. 일단은 멤버 변수에 스피드를 넣고 내가 이걸 n을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컬러도 반환형 없습니다. 일단 보이드고 보이드 뭐 프린트 컬러 에휴. 자 여기다가 뭐 얘가 호출되면 출력되는 문장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색상 더하기 컬러라고 했고요. 아까 앞전에 뭐 컬러를 빨간색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색상 레드라고 나왔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 getSpeed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수형을 리턴해야 되겠죠? getSpeed. 자, 이제 얘가 뭘 리턴해야 되냐면은 스피드를 리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 n이라는 값을 리턴하지는 못해요.
n은 매개 변수고 매개 변수의 영역은 바로 뭐다? 스콥이 이 블록 내로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n이 들고 있는 게 100인데 그 값을 리턴하지 못해요. 그래서 멤버 변수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들고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응? 프린트. 프린트. 네, 프린트. 자, 그래서 자동차 클래스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 없는 메서드에 대해서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역시 클래스를 선언하시면 되고. 자, 여기다가 계산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calculator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calculator를 하나 기체 생성을 해요. 는 new calculator. 자, 여기다가 calculator 점 set value라고 할게요. 값을 세팅할 건데 10과 5를 세팅을 해요. 자, 그러면 system.out.println으로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정수 결과값 배열을 가지고 올 거예요. array라고 하겠습니다. calculator 계산기에서 get process라고 할까요? process 처리를 해요. 뭔 처리를 했겠어요? 덧셈 뺄셈 곱셈을 했다고 치고 자 array 되가로에 0을 찍으니까 합 결과가 나와서 합은 얼마겠어요? 10과 5의 합은 15지 뭐. 그죠? 뺄셈 덧셈이라고 하십시다. 뺄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곱셈이겠죠. 1강, 2강. 그래서 두 개를 빼면은 어떻게 된다? 뭐 5일 거고 곱하면 50이겠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캘큘레이터 클래스를 선언해 주면 되겠죠. 대충 읊어드리면은 얘는 반환형 없고요. 얘는 반환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열을 반환해야 되겠네요. 일단 드릴게요. 나머지 문장을 완성해 줍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하신다면 진짜 잘 하시는 건데 배열이 있기 때문에